죽어버리라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소리치며 남편이 제 목을 조르는 순간 저는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단 한 번도 제게 손을 댄 적 없던 그 사람이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제가 그 순간에도 이해했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저를 죽이고 싶어 하는지를. 여러분은 배우자가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용서할 수 있나요? 아니면 딱한 사정에 할 수 없어서 그런 건데 용서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52살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남편 정우와 중학교 1학년 딸 지은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니, 이제는 지난 일이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저희는 전형적인 서민 가정이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고 저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월급을 합쳐도 400만 원 정도였는데 월세 70만 원에 생활비까지 하면 늘 빠듯했어요. 특히 지은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학원비며 교복비며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7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린다고 통보했어요. 재개발 지역이라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다른 집을 알아봤지만 전세금이 없는 저희로서는 월세로밖에 살 수 없었고 어디를 가도 비슷한 가격이었어요. 그렇다고 지은이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었고요. 아이가 이제 막 중학교에 적응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밤마다 담배를 피우며 베란다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쓰라린 현실의 인생의 씁쓸함을 가족 모두가 떠안고 있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돈을 더 벌겠다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하게 되었답니다. 마트 일이 끝나면 새벽까지 치킨집에서 배달 표장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40대 후반에 오토바이를 배우고 밤늦게 배달을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도 한 달에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치킨집 사장님이 저에게 다른 일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아는 친구 가게인데 요즘 가게에 고정 아가씨가 없어서 힘들다고 손님들 짓궂지 않고 남자들 술자리에 나가서 옆에 앉아서 이야기만 하면 하루에 20만 원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술 따라주고 노래방에서 박수만 쳐주면 되고 다른 건 절대 안 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게 어떤 일인지 대충 알 수 있었어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월세를 2달째 밀리게 됐고 집주인은 나가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학원비도 못 내고 있었고 이 상황을 지은이 친구들이 알았는지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친구들이 우리 집 가난하다고 놀리고 학원비 안 내서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날 밤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대로 가면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었습니다. 남편도 울먹이며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했어요. 그 순간 저는 치킨집 사장님 말이 떠올랐어요. 하루에 20만 원이면 일주일만 나가도 14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월세를 낼 수 있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치킨집 사장님에게 연락했어요. 진짜 짧게 딱 한 달만 해보겠다고 말했더니
사장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나이도 적당하고 점잖아 보인다며 좋다고 했습니다. 첫날 나간 곳은 강서구의 한 노래방이었어요. 50대 남자 3명이 있었고 저는 그들 옆에 앉아서 술을 따라주고 노래 들어주기만 하면 됐어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온몸이 더러워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현금 20만 원을 받아들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지은이 학원비를 낼 수 있었거든요. 남편에게는 마트에서 야근을 해서 번 돈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렇게 한 달을 다녔어요. 매주 두세 번씩 나가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월세도 낼 수 있었고 지은이에게 새 옷도 사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갑자기 돈을 잘 번다고 신기해했지만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들 중 한 명이었어요. 박 사장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6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처음부터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다른 분들과 달라서 뭔가 고급스럽다며 자꾸 그런 말을 했거든요.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다른 일을 소개해주고 싶다면서요. 저는 거절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만나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이야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100만 원이라는 돈에 저는 흔들렸어요. 그 돈이 있으면 지은이 교복도 새로 사주고 남편한테도 좋은 옷 하나 사줄 수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만난 곳은 부산역 근처의 한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박 사장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와 있었고 생각보다 신사적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가 부동산업을 하는 꽤 부자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솔직히 말하겠다며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제 같은 여자가 자신의 이상형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결혼한 몸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오히려 그래서 더 좋다고 했어요.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다면서 월 30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달에 몇 번만 만나면 된다는 조건이었어요. 그의 제안은 노골적이었어요. 저는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그가 제 손을 잡으며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300만 원이면 가족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고 딸도 더 좋은 학원 보낼 수 있다는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300만 원이면 정말 모든 게 해결됐거든요. 월세 걱정도 없고 지은이 교육비 걱정도 없고 남편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요. 결국 저는 그에게 연락했어요. 한 번만 만나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식사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요구가 점점 더 노골적이 됐어요. 어느 날 그가 호텔방으로 저를 불렀어요. 오늘은 좀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면서요. 저는 거절했지만 그는 돈을 미끼로 저를 압박했어요. 이번 달부터 500만 원씩 주겠다며 대신 자신이 원하는 걸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어떤 구렁에 빠졌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그 돈에 의존하고 있었고 갑자기 끊을 수도 없었어요. 지은이가 좋은 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거든요. 결국 저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한 달에 두세 번씩 그를 만나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샤워를 몇 번씩 했지만 마음의 더러움은 씻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갑자기 돈을 잘 번다고 신기해했어요. 마트에서 성과급이라도 나왔냐며 요즘 살림이 너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제 마음은 찢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 사장이 제게 말했어요. 제 남편 회사를 알고 있다면서
거기 사장이 자기 친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남편을 승진시켜 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며칠 후 정말로 남편에게 승진 소식이 왔어요.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라간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신이 나서 집에 왔어요. 승진했다며 월급도 50만 원 올라간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속이 뒤틀렸어요. 그날 밤 박 사장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선물이 마음에 드냐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관계만 잘 유지한다면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완전히 그의 소나기에 들어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저희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웠어요. 지은이는 좋은 학원에 다니면서 성적도 올랐고 남편은 승진해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 사장의 요구는 점점 더 과도해졌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 만나자고 했고 다른 남자들까지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저 같은 여자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다면서요. 저는 그때서야 정말 무서워졌어요.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에게 관계를 끝내자고 말했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그동안 감사했지만 이제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끝내고 싶으면 끝내라면서 대신 제 남편한테 모든 걸 말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남편 승진이 어떻게 된 건지 다 말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게 뻔했어요. 그리고 지은이는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 비밀을 알고 저를 때리는 꿈, 지은이가 학교에서 엄마 때문에 놀림당하는 꿈을 매일 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제게 물었어요. 요즘 왜 이상하냐고, 밤마다 잠꼬대하고 자꾸 운다고, 혹시 아프냐고 말이에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회식으로 늦는다고 했을 때 저는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진실을 말하고 벌을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무릎을 꿇고 고백할 게 있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술에 취해서 웃으며 무슨 비밀이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남자랑 만났다고, 돈 때문이었다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며 당황해했습니다. 우리 집 살림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하자 남편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미쳤냐고, 정말 미쳤냐고, 그래서 자신의 승진도 그런 식으로 된 거냐고 말이에요. 그것도 맞다고 대답하자 남편이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죽어, 차라리 죽어버리라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치며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에도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마음이 어떤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런 배신을 했다면 죽이고 싶을 만도 하죠. 지은이가 깨어나서 아빠 엄마하고 소리치자 남편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무능해서, 자신이 돈을 못 벌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자책했습니다. 평생 우는 모습을 본 적 없던 남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엄마, 아빠가 왜 우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13살 아이에게 엄마가 어떤 짓을 했는지 설명하겠어요? 그 이후로 저희 집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돌아와서도 저와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은이만 있을 때는 평범한 척했지만 저와 단둘이 있으면 찬바람이 돌았어요. 박 사장은 남편이 모든 걸 알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이제 숨길 것도 없으니까 더 자주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도 다 아는데 뭘 부끄러워하냐는 식이었어요. 그의 태도가 너무 역겨웠지만 저는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지은이는 당연히 자신이 데리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엄마한테 맡길 수 없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 결국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을 잃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월세 50만 원 때문에 20년 결혼 생활과 딸을 잃게 됐어요. 지금 저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지은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아이 눈에는 엄마를 보는 실망감이 가득해요.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냐고 묻는 아이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아직도 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만도 하죠.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아내가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더구나 자신의 승진까지 그런 더러운 돈으로 이뤄진 거라니. 박 사장과의 관계는 끊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까 무서울 게 없었거든요. 그가 아무리 협박해도 이미 모든 게 망가진 상태에서는 더 무너질 것도 없었어요. 지금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며 근근히 살고 있어요. 월급은 130만 원 정도인데 원룸 월세 55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해요. 예전에 박 사장에게서 받던 돈을 생각하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지만 적어도 마음은 편해요. 가끔 길에서 지은이와 남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은이는 예전보다 많이 컸고 남편은 많이 늙어 보여요. 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옆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텐데 그럴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새벽 2시쯤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저를 못 본 척하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남편이 제 앞으로 와서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을 들어보니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하얗게 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어요.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늙어버린 남편을 보니 제 죄책감이 더 커졌어요. 지은이가 자꾸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 왔다면서 한 번만 만나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에 지은이와 만났어요. 아이는 훨씬 컸지만 얼굴이 많이 말라 있었어요. 보고 싶었다며 제 품에 안기는 지은이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빠가 요리를 못해서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주고 밤마다 소주 마시면서 엄마 사진 보고 있다는 지은이의 말을 들으니 더 미안했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남편과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니. 다시 함께 살 수 없냐고 간절하게 묻는 지은이에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줘서 함께 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고 묻는 아이에게 모르겠다고, 아마 평생일 거라고 대답하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지은이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저도 많이 늙어 있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47살이 이렇게 늙어 보일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박 사장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여자들을 상대로 저와 비슷한 짓을 했고 부동산 사기까지 쳤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피해자가 20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자들을 노려서 돈으로 유혹한 다음 협박한 거였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정말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해준 건 진짜 사랑도 아니고 도움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를 이용한 거였죠. 남편 승진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런 더러운 거래에 넘어가서 가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박 사장이 잡힌 후 경찰에서 저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가기 싫었어요. 그 일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서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들을 보니까 저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았어요. 어떤 분은 남편이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당해서 전학을 갔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구나. 박 사장 같은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어요. 가족은 잃었지만 목숨은 건졌으니까요. 조사를 받으면서 저 역시 많은 죄책감이 들었어요. 지은이와 헤어진 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이대로 남편이 술에 의존하게 두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답답했어요. 며칠 후 남편의 친구 형철 씨가 저에게 연락했어요. 정우가 요즘 너무 힘들어한다면서 술만 계속 마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정우가 망가진다면서요. 형철이 말에 따르면 남편이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술 마시고 출근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직장까지 잃으면 지은이는 어떻게 키우겠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 번만 만나자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한참 후에 답장을 보냈어요. 지은이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많이 말랐고 얼굴도 누렇게 떠 있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얼굴이 왜 이러냐고 물으니 괜찮다고 좀 피곤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형철이가 요즘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고 말하니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며 당황했어요. 그 사람이 왜 저에게 그런 말을 했냐고 하더라고요.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고 지은이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정말 힘들다고 털어놓았어요. 알고 있다고 제 잘못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자기 몸 망가뜨리면 지은이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도 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면서요. 남편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제가 이런 일을 저지를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제 그만하라고 말해도 소용없다고 했어요. 술은 줄이라고 부탁했더니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은 어떠냐고 물으니 그냥저냥이라면서 실수도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혼은 언제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아직은 지은이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뭐라고 하냐고 물으니 자꾸 엄마 언제 집에 오냐고 물어본다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은이는 아직 어려서 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남편이 솔직히 말하겠다면서 아직도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놀랐어요. 하지만 용서는 못하겠다고 자꾸 그날 일이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다고 저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끔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하지만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의 복잡한 심정을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하지만 용서할 수 없고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두려운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다고, 기다리겠다고, 평생 기다리겠다고 말했더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이 많았어요. 남편이 아직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괴로울까요? 지금도 저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가난해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돈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저 같은 선택은 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을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되돌리기 어려워요. 저는 지금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치러야 할 거예요. 이게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이고 달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남편과 지은이가 저를 용서해 줄 날이 올까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기다릴 거예요. 멀리서라도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오면 저를 생각해 주세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린 한 여자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리고 제발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